불교 중앙박물관이 멸실 위기에서 되살려낸 성보 47점을 선보입니다. 불교 문화유산 가운데 경전과 불화 등 서화류는 훼손에 취약하고 실제 손상을 입은 성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보존 처리 과정인 수보를 통해 멸실 위기에서 되살려낸 성보를 선보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공간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뜻을 잇고 전쟁의 참상을 후대에도 전할 수 있도록 역사관 존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생존 할머니 3분 사후에도 역사적인 현장으로 전쟁의 아픔을 기록한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특수법인 전환 등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15일입니다. 연등회는 5월 11일 진행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여 앞두고 봄 기운과 함께 봉축 준비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의 젊은 동력, 대학생 불자들이 연등회 행렬을 장엄할 등 만들기에 나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처리 과정을 수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히 경전과 불화 같은 서화류는 훼손에 취약하고 실제 손상을 입은 성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수보 과정을 거쳐 멸실 위기에서 되살려낸 성보를 선보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용주사 대웅보전에 봉안돼 있다. 1984년 도난된 뒤 2018년 환지 본처한 용주사 감로도. 도난 당시 상하 회장이 절단됐으며 도난 후 보관 시 세로로 말아 꺾임이 많이 발생해서 바탕 재질의 2차적 손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습식 클리닝 후 기존 배접지를 제거하고 결손부를 메운 후 새롭게 배접하는 보존 처리를 했습니다. 용주사는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정조대왕의 아주 아버님에 대한 효행이 설이 있는 이제 고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용주사의 감로도는 왕실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수준 높은 예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로도 또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수보해 멸실 위기에서 다시 태어난 성보를 선보입니다. 박물관은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시행 10년차를 맞아 귀익전 수보회양 다시 태어난 성보를 개최합니다. 귀익전에서 가치의 재발견, 진면목으로서의 회복, 진단하고 예방하다라는 3개의 주제 아래 엄선한 성보 35건 47점을 선보입니다. 용년사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과 천은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파계사 치성광불도, 방장유산시첩, 대방광불 화엄경 권 제79에서 81, 도갑사 명부전 목조 도명 존자입상과 목조 무독 귀향입상은 최초 전시합니다. 성보의 수보에서 회양까지 이르는 과정을 담은 설명글과 영상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기획전을 통해서 사부대중이 모든 국민과 시민들이 되살아난 성보를 챙겨나며 그 속에서 생겨나는 한의심은 물론 수보의 과정을 떠올리며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과 함께 2014년부터 전국 사찰 성보 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성보 박물관 실태 조사를 통해 보존 관리가 시급한 비지정 문화유산의 수보를 시행함으로써 성보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은 매우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보를 마친 모든 성보가 국가 시도 지정 문화유산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는 점도 특별한 의미를 더합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은 지정 문화유산보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훼손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통해 이러한 성보를 발굴하고 조성 당시의 모습을 되찾도록 수보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들 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해에 2점이나 3점 정도 수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많은 성보들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많은 유산들을 시급하게 또 저희들이 이제 보존 처리하고 하려면은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귀익전 개막식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공간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뜻을 잇고 전쟁의 참상을 후대에도 전할 수 있도록 역사관 존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생존 할머니 3분 사후에도 역사적인 현장으로 전쟁의 아픔을 기록한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특수법인 전환 등 방안 모색에 나선 겁니다. 정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역사관을 존치시키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단 3명. 3분조차도 건강 악화로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어 나눔의 집의 운영 방향에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법인이 있고 양로시설이 있고 양로시설의 부대시설로 역사관이 있어서 다 합법의 법인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양로시설이 폐쇄가 되면 역사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정한 사업이냐가 사업이 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을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역사관을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3명이 돌아가시면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 집은 법적으로 역사관을 운영할 수 없어 대책 강구에 나선 겁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2024년도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3년도 법인과 산하 양로시설 결산, 정강 개정 등 2개 안건을 심의하고 나눔의 집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나눔의 집 역사관 존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후 역사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수법인으로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은 토지, 건물, 자료를 출연하고 자치단체나 국가는 운영비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에서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이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좋은 이제 역사의 이제 교육관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후 국가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자치단체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셨고 그다음에 자료가 가장 많이 있고 또 세계 여성 인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서 여기는 역사관으로 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관 운영을 그건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국가시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대일본하고 외교관계 등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여가부 쪽하고 협의도 좀 해보고 또 거기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정기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성화 스님을 비롯해 평중, 이륜, 희유, 법정, 세영 스님과 이상복, 김현덕, 김미성 감사 등 이사 11명 중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이사회는 법인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이사회는 역사관 운영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15일입니다. 연등회는 5월 11일 진행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여 앞두고 봄 기운과 함께 봉축 준비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의 젊은 동력, 대학생 불자들이 연등회 행렬을 장엄할 등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는 철사를 이어 뼈대를 만들고 정교하게 각을 다듬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익숙하지 않은 과정들이지만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등의 모양이 갖춰져 갑니다. 대학생 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여 앞두고 일찌감치 연등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경동대와 가천대, 성균관대와 성신여대 등 서울과 수도권 5개 대학 불교 동아리원 30여 회원이 연등회 장엄등과 행렬등 제작에 동참했습니다. 작년에 22개 지회 동아리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경동대학교는 새롭게 창립을 했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재창립을 하게 되어서 이 두 학교도 추가해서 총 24개 학교가 연등행렬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종단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활력을 더해가고 있는 대학생 불자들의 기운이 등에서도 느껴집니다. 정성 들여 만든 골조에 전통 한지를 붙이고 밑그림을 덧그리길 반복하자 각 학교의 상징이 될 등들이 색색의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올해 불교 동아리를 재창립한 가천대학교는 115명의 회원으로 확대하며 첫 연등 행렬 참여의 기대가 더욱 컸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4년 다니면서 불교 동아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때마침 학교 옆에 있는 절인 본국사에서 같이 협업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었고 학생들과 다 같이 불교를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원들끼리 직접 만든 등을 가지고 그 큰 행사에서 다 같이 행진을 한다 하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의 허리,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찬 대학생 불자들이 연등회 준비에 나서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연등회 분위기에 마중물을 붓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신임위원회 전 미국 햄프셔 대학 종교학 교수 해민 스님이 위촉됐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는 지난 25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제 경험이 풍부한 해민 스님을 위원으로 위촉해 종단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올해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다양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제 자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는 3월 말 국제 외국어 인재 활용 워크숍과 다음 달 9개국 주한 외국 대사와 부인이 참석하는 한국불교 문화체험 행사, 5월 제19차 UN 배삭대회를 비롯해 9월 말 국제 선명상대회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청룡의 해를 맞아 열렸던 도일 스님의 108 청룡전이 호응에 힘입어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획전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미술관 앵콜 초청으로 미술관 개관 이래 역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의 108 청룡전이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획으로 어제 재개막했습니다. 지난 1월 청룡의 해를 맞아 열렸던 108 청룡전이 큰 호응에 힘입어 한국미술관 앵콜 초청으로 다시 열린 겁니다. 앵콜 초청 전시는 한국미술관 개관 이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가 특별합니다. 도일 스님은 청룡의 해를 맞아 시작한 전시가 부족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가들에게 인정을 받는 기분이 들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때 그 앵콜 초대를 하고 싶은데 스님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영광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6월달 지내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청룡의 그 기운이 아주 식지 않았으니 식기 전에 봄이 좋을 것 같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 전 봉선사 주지 정수스님, 이홍현 한국미술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스님의 다양한 용 작품을 통해서 문화 포교의 가장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용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청룡의 기운을 받아 이 자리 참석하고 계신 그리고 또 앞으로 참석하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저희도 마음이 들뜨고 기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2주 동안 전시를 하려니 마음이 설렙니다. 도일 스님이 오봉산 석굴암에서 두문불출 3000일 기도를 봉행하며 부처님 원력으로 청룡의 기운을 담아 제작한 서예 작품과 함께 오칠목 항아리, 선묵화 등이 전시됐으며 국가 번영과 국민 행복을 바라는 도일 스님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지난 전시회에 이어 이번 전시회 수익금도
천년을 세우다 등 종단 불사와 청소년 장학금, 노인복지관 운영기금 등 자비 나눔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경남 사천 신해사가 창건 20주년을 맞아 국태민안과 민생경제 회복을 기원하는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남해 반야 용선사 해상법당에서 봉행된 수륙대제에는 신해사 주지 무공스님, 부산 대각정사 주지 범각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승무와 실현의식으로 시작된 수륙대제는 복청계, 신중작법, 영산작법, 천수바라, 방생순으로 진행됐으며 증명법사 무공스님의 법문으로 회양됐습니다. 무공스님은 자신의 공덕을 쌓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진정한 방생이라고 강조하고 참여한 불자들이 수륙대제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한-미얀마 유학생연합회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후원으로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돕기 위해 미얀마 난민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표현한 그림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외에도 미얀마 민주화 정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입었던 옷과 비치, 불상 등도 소개됐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잇따라 모금에 동참하며 제한-미얀마 유학생연합회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고 후원금은 미얀마 현지 난민에게 한국 불자 일동 명의로 전액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이 합천 해인사와 천불천탑으로 구법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순례단원들은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천불천탑에서 지도법사 광주 도선사 주지 지공스님과 법담을 나누며 신심을 다졌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의 명찰을 찾아 법을 구하고 있는 순례단은 다음 달 20일 경남 수암사와 일붕사로 구법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